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감성공학과의 박성준 교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라서요. 심리학은 사람에 대한 마음과 그다음에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행동 그리고 감성, 그다음에 정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또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이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나 진짜 스티브 잡스예요. 그날 스티브 잡스와 통화를 한 사람은 데그 키롤로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스타트업인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 시리의 CEO였습니다. 그때가 2010년이었는데요. 이 스타트업에서 출시한 앱 음성 비서 시리는 출시 직후부터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했고 애플의 라이프스타일 앱 중에서 단연 1위였습니다. 당시 시리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강력했고요. 검색 엔진과는 달리 목소리로 움직이는 실행 엔진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여러 번 자판을 누를 필요 없이 말만 하면 시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당시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대화를 할 때 나와 상대는 정황과 맥락, 즉 컨텍스트에 대한 전제를 깔고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어제 잘 들어갔어? 이 한마디에도 둘 사이에 어젯밤에 뭔가 회식을 했고 날도 춥고 택시 잡기도 힘들 텐데 집에 잘 들어갔는지가 어제 잘 들어갔어라는 말 속에 그러한 행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러한 우리가 하듯이 사용자의 모든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또 사회 심리적인 맥락을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시리에 반한 잡스는 시리의 경영진을 집으로 초대를 하고 시리의 기술에 대해서 깊은 토론까지 했다고 해요. 결국 2010년 4월에 잡스는 그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고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 시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1년 후인 2011년 시리는 애플의 아이폰 4S에 들어가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오래된 기술이지만 시리와 기존의 음성인식 기술의 차이점은 드디어 딱딱한 문어체의 명령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대화하듯이 구어체 명령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그전까지는 오늘 일정이라고 딱딱한 명령을 내려야 했다면 이제 시리를 가지고는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라고 말할 때에도 일정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시리의 가장 큰 차별점은 개인화된 즉 퍼스널라이즈된 그러한 대화 경험입니다. 제가 김밥집 근처에 있으면 출근할 때 김밥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알림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차별점은 목소리인데요. 사람은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상대의 성격과 감정을 무의식적인 수준까지 파악을 합니다. 이것을 소위 보이스 퍼소나, 음성 퍼소나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어떤 목소리를 소비자한테 들려줄까 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리는 인간과 비슷한 목소리를 가졌죠. 시리 이전에는 기계 목소리, 딱딱한 로봇 목소리였는데 드디어 시리에서야 사람 비슷한 목소리가 났고요. 실제로 인간 성우를 채용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애플이 워낙 모든 걸 극비리에 진행하느라 시리의 성우는 시리가 나올 때까지도 본인이 시리의 목소리인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 저는 사실 충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밌었고요. 마치 장난꾸러기처럼 얘가 도대체 말을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대화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저는 감정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시리야 나 지금 슬퍼, 나 또 우울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신이 슬프나니 저도 슬퍼요. 이 정도까지만 하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알아들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성 비서가 인기를 끌자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2014년에 또 다른 혁신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마존이 개발한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알렉사를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 에코를 내놓은 것입니다. According to an Alexa Answers contributor, 바로 이 모습인데요. 아마존은 음성 명령을 받아 음악을 틀거나 제품을 주문하고 인터넷 검색까지 하는 작은 스피커를 영상으로 공개했는데 이것은 당시 애플이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에코의 가장 큰 차별성은 시리와는 다르게 집안에 놓여 있어서요. 가정 내에서 음성 명령을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했다는 것. 아마존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을 노렸는데요. 시리도 음성인식 기반이지만 사실 스마트폰을 꺼내서 홈 버튼을 누르고 락을 풀고 작업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또 스마트폰은 개인기기잖아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명령을 내리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죠. 반면 거실 한가운데 놓여진 스피커는 가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죠. 아마존은 스마트 스피커의 음성 비서를 지원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음성 비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스마트 스피커 하나쯤 가지고 있는 집이 많지만 당시로서는 실험적인 도전이었고요. 아마존은 알렉사를 통해서 큰 성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아마존 에코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Alexa, how are you? I'm full of festive cheer, as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My Sunday's been sensational. 네, 오늘 월요일이라서요. 어제 일요일이 sensational,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에코가 8년 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는 인공지능 디바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빨리 사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제품이 날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중고 물건을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빨리 구했는데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목소리가 시리보다도 더 사람 같다. 말도 더 잘 알아듣고 저한테 주는 정보의 서비스도 시리보다도 더 많아지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의 전략이 성공하자 구글은 구글대로 구글 홈을 내놓았고 애플은 애플 홈팟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에서 나온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시작으로 여러 기업에서 스마트 스피커를 개발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아마존이 소스를 공개했다는 것이에요. 아마존은 외부 개발자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알렉사를 적용하고 결합시킬 수 있도록 SDK, 즉 소프트웨어 개발자 키트를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은 이것을 알렉사 스킬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마존이 아마존의 서비스만을 가지고는 승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스를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개발자들이 혹은 다른 업체들이 아마존의 목소리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마존 중심의 왕국, 즉 아마존의 생태계를 넓히고자 소스를 공개한 부분입니다. 아마존의 야심은 말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또 작동하는 보이스 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오븐, 자동차, 또 TV까지도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IoT 또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알렉사를 통해 연결할 수만 있다면 알렉사 중심으로 홈 스마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알렉사로 모두 모이는 데이터는 아마존의 것이 되겠죠. 미국의 한 매체는 알렉사는 미래의 컴퓨팅 플랫폼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용 전자기기 가운데 첫 번째로 혁명적인 것은 컴퓨터였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음성 인식 기능을 장착한 음성 비서와 스마트홈이 될 것이고 이 시장에서 이기는 기업이 주도권을 잡겠죠. 그래서 음성 인식 기능을 장착한 인공지능 디바이스는 계속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소통할 때 여러 채널들을 사용을 합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뿐만 아니라 저희 표정도 있고 저희 눈의 움직임도 있고요. 저희 동공의 크기도 있고요. 저희 제스처 몸짓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또 비언어적인 소통 능력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엄마하고 대화를 하고 가족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이러한 능력을 AI 디바이스가 모사하고 우리가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하게 되면 AI와 인공지능은 감성을 자극할 만큼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음성에 화면까지 더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표현을 하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와 또 표정까지 읽는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에 화면을 추가한 디바이스 아마존 에코쇼가 2017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신의 에코쇼는 화면이 움직이면서 통화자의 얼굴을 따라가는데요. 통화자의 얼굴을 따라가니까 집에서 자유롭게 다른 거를 하면서 통화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할 때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AI 기기의 자연스러운 진화의 수순인데요. 이 진화의 수순대로 가면 다음에 나올 인공지능 디바이스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AI는 인간의 소통을 담기 위해 진화한다로 하겠습니다. Caught up in my tea. Caught up in my tea. Don't care what you said on me, I'ma bite your feelings out. I miss you in the basement. But your brother was a good substance.